만성 피로에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냥 단순히 내가 피로하다는 느낌뿐만이 아니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이 만성 피로로 인해서 위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입안에 있는 여러 세균들 있잖아요. 세균들 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입냄새가 많이 심해질 수 있죠. 만성 피로는 입냄새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죠.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만성 피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건 특별한 어떤 원인이나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한 것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질병 이름으로 만들어 놨어요. 일반적으로 항상 피로를 달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별 이상은 없어. 그런데 난 항상 피곤해. 항상 피곤하고 개운한 적이 별로 없어. 이런 분들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 말씀할 수 있겠죠. 만성 피로의 원인은 사실 크게 알려진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뿐이죠. 대개는 자율신경,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과 또 관련이 많고, 또는 알 수 없는 영양의 불균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양의 결핍 혹은 과잉으로 인해서 만성 피로를 항상 느낄 수 있죠. 또 당연히 너무 과로하시는 분들, 내 체력의 그 이상으로 과로하시는 분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이 지나쳐서 노동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피곤할 수 있죠. 요즘 지구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긴 하잖아요. 중금속이라든지 또는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성 피로가 된다고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환자분들을 뵈면 주로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영양의 불균형 또는 과로, 이 세 가지가 만성 피로의 주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성 피로에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냥 단순히 내가 피로하다는 느낌뿐만이 아니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기가 쉽고요. 그리고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건조해지기도 쉽죠. 입이 건조해지고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푸석푸석하다, 건조하다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만성 피로로 인해서 위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냄새 원인 여러 가지들 중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입안에 있는 여러 세균들 있잖아요. 세균들 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이 입안에서 이제 많이 활동하기가 쉽죠. 그러면서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건조하다 보면 침 분비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침 속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침 속에 있는 살균 성분들로 인해서 균을 억제해 주거나 없애주기도 하고, 또 침이라고 하는 그 수분이잖아요. 물이 계속 우리가 침에서 침이 나오고 또 우리가 그걸 삼키고 이러면서 계속 흐르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입안에 세균들을 이제 씻어내는 물리적인 그런 세척 효과도 있죠. 그리고 또 위장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위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균형이 맞지 않다 보면 위장에 열이 생기기가 쉬워요. 또 위장의 열과 더불어 입냄새 주 원인 중에 하나인 위식도 역류도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입냄새가 많이 심해질 수 있죠. 여러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치 한의원 환자분들 중에서 만성 피로, 제가 항상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피로를 항상 느껴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성 피로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인해서 입냄새를 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들의 입냄새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검사도 하고, 제가 진맥이나 전통 진단도 하면서 상담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 속에서 뭐가 이슈가 되어서 만성 피로를 만들게 되었나는 것들도 같이 찾아보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성 피로가 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는 우리 생활에서 받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으신 분들이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의학적인 처방들을 해요. 그런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한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병으로 생긴 때 쓰는 처방이 있고, 무기력이라든지 심하면 우울하다든지 이럴 때 쓰는 약재가 있고, 또 불안, 긴장 또는 공포심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쓰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처방도 하고, 또 그분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생활에서 또는 그분의 내면에서 직업이라든지 가정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으실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생활에서 운동이라든지 또는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잘 구성이 되어 있나, 또 자신은 이제 운동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으신가, 또 나는 그냥 성실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하는데 이게 또 너무 과로는 아니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상담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입이 마르면 보통 이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물론 H2O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H2O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미네랄들이 필요해요. 물만 있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증류수를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수분으로 흡수가 안 돼요. 반드시 나트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미네랄들이 함께 작용을 해야 우리 몸으로 수분들이 들어오게 되고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네랄들이 많은 음식이라고 하면 채소들이잖아요. 채소, 뭐 나물 이런 것들이 그런 미네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충분히 섭취를 하면서 또 수분도 같이 섭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침이 분비가 잘 안 되는 것은 수분이라든지 미네랄 부족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게 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침 분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침 분비가 되려면 침샘으로 가는 혈관들이 있어요.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이 되고 그 혈액 속에 있는 그 수분, 장 성분을 가지고 침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혈류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되게 되면 침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혈장이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침을 잘 못 만들게 되고, 그러면 입이 자꾸 마르게 되고 건조하게 되죠. 물론 일부 면역 질환이 있어서 침샘 세포 자체가 파괴된 경우에 또는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노화 이런 걸로 인해서 침샘 세포 자체가 줄어들거나 파괴되면, 또는 무슨 약물로 인해서 신경정신과 약이라든지 또는 혈압약이라든지 또는 진통소염제 중에서 또 감기약 같은 이런 속에서도 침샘 분비가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입이 잘 마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고 무엇이 만성 피로를 만들게 되었나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성 피로를 해결해 가면서 입냄새 치료를 합니다. 오늘은 만성 피로와 입냄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